안녕하세요. 공주석입니다. 이번에는 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시계 같은 경우는 이 초침하고 분침이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죠. 근데 이 원을 보니까 저번에 했던 우리 호수 문제도 생각나죠. 호수 문제 같은 경우 호수도 똑같이 동그란데 호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달리고 그죠? 친구가 이렇게 달린다 그랬을 때 속도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달렸을 때는 이 한 바퀴 지나면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달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하고 이쪽에서 움직인 거리를 합치면은 이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근데 시계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갖다가 이 거리로 안 하고 각도로 할까요? 예? 호수 둘레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엄청 크죠.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벽시계도 있지만은 뭐 조그마한 요런 손목 시계도 있을 거고 그죠? 엄청나게 큰 뭐 벽에 그 런던 시에 걸린 시계라든가 그렇게 굉장히 큰 시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요그마한 조그마한 이 손목 시계에 대해서 의 분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시침이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요 몇 바퀴 차이 하는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시침하고 이렇게 분침이 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예? 언제라도 움직일 때 바뀌지 않는 것은 이것이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아니면 거리가 짧더라도 얘가 움직인 요 각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거죠. 그죠? 요 움직인 각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거리보다는 얘가 움직인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속시 할 때도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거리가 나왔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 분침 같은 경우, 예? 분침의 속력을 봅시다. 분침의 속력. 분침은 어떻게 될까요? 분침은 1시간 60분에 분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예? 분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시간에 얼마를 달려요? 얘가 한 바퀴 확 돌아버리죠. 그죠? 한 바퀴 도니까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침은 60분에 얼마를 달리는 거예요? 360도를 가죠. 그럼 우리가 보통 시간 얘기할 때 뭐 3시 15분 여기서처럼 뭐 3시 45분 이 3시 45분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에요. 저렇게 다 분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이 1분에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1분에 얼마를 달릴까요? 그죠? 1분에 몇 도로 움직일까요? 그러면 요거는 60x는 360이니까 x는 6으로 나누면은 6도가 되겠죠. 그래서 분침의 속력은 1분에 6도로 움직이는 거죠. 즉, 분속으로, 그죠? 6도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까지 뭐 분속으로 120m, 뭐 그렇게 했죠. 하지만 여기 시계에 대해서는 미터를, 여기 조금 한 것은 뭐 센치로 따질 수 없잖아요. 미리로 따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각도로 1분에 6도 움직인다. 곧 분속 6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침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60도를 돌고 1분에는 6도를 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x분이 됐다. 그럼 그대로 그냥 x를 곱하면 되겠죠. 6x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침의 속력을 한번 봅시다. 시침은 1시간에 360도를 도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돌아야 360도를 도죠. 그럼 1시간에는 몇 도를 도는 걸까요? 1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x 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은 12x가 360도가 되죠. 곧 x는 12로 나누면은 30도가 되는 거죠. 1시간에는 30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시간은 60분이죠. 60분에 얘는 30도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분에는 몇 도를 돌까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60y 하게 되면은 30
30도가 되는 거죠. 결국 그 Y는 2분의 1도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침 같은 경우는 1시간에 30도, 결국 12시간에 360도를 도는 거죠. 그러면 1시간에 30도를 도는 거고 1분에는 2분의 1도를 도는 거예요. 그럼 X분이 지나면은 2분의 1 X도를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침과 분침의 속력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간을 한번 봅시다. 0시 15분이에요. 0시 15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처럼 보시면은 0시 15분이죠. 그죠? 0시 15분에 대해서 그 각도를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선 시침이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가 각도가 되는 거죠. 시침은 얼마나 움직였어요? 0시간 플러스 15분을 움직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움직인 거리가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움직인 시간은 이렇게 되고 거리는 속력은 1분에 시침 같은 경우는 2분의 1도를 도죠. 1분에 2분의 1도를 돌아요. 그럼 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인 거리를 하지 말고 여기서는 각도로 해봅시다. 움직인 각도. 각도는 여기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되죠. 속력은 2분의 1이니까 각도는 0시간 플러스 15분이 되는 거죠. 그럼 0을 곱하면 없어지니까 결국 2분의 15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7 플러스 2분의 1분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처럼 시침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7도를 요거는 각도는 그러니까 도가 되겠죠. 요거는 도가 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의 약간 움직인 거죠. 15분 동안. 그러면은 요게 시침이고 첫 번째 시침 분침을 봅시다. 분침은 똑같이 움직인 시간은 0시간 15분을 움직인 거죠. 그러면 속력은 1분에 6도를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움직인 각도는 6도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는 거죠. 0시간 15분. 그럼 이건 없어지니까 결국은 6 곱하기 15 해서 90도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처럼 15분 되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90도 정도 움직인 거죠. 만약에 이게 30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분이면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60 지나고 45분 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시간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1시간이 된 거예요. 1시간 15분을 한번 봅시다. 1시간 15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분침이 한 바퀴 돌고, 그죠? 한 바퀴 돌고 또 움직인 거죠. 어쨌든 시침하고 분침은 똑같이 1시간 15분 동안 움직인 거죠. 시침도 1시간 15분 움직인 거예요. 그죠? 분침도 똑같이 1시간 15분 움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속력이 똑같으니까 움직인 각도는 여기가 1시간이 되겠죠. 여기도 1시간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1시간은 몇 도예요? 1시간은 60도죠. 1시간은 60도가 아니라 60분이죠. 60분에다가 15분을 움직인 거죠. 60분하고 15분. 결국 60분 더하기 15분을 움직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1 곱하기 60이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5 해서 결국은 약분하면은 30도 플러스 똑같이 아까 전에 2분의 15
도가 되는 거죠, 전체. 그러면 여기서처럼 보시면은 1시 15분 지나면은 그래도 아까 전에 15분보다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많아졌죠. 그죠? 30도 하고 더 움직였는 거죠. 그러면 분침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15분 달렸으니까 얘도 1시간이죠. 그죠? 1시간이면 얘도 똑같이 6도에다가 1시간에 60분이죠. 더하기 15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0에다가 6 곱하기 15도가 되겠죠. 이것은 360도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결국 이거는 360에다 90도로 하면은 450도가 되죠. 근데 우리가 도수로 표시할 때 이 450도라고 표시 안 하죠. 시간도 50분이면 우리가 1시 15분이라 그러지. 1시간을 해서 60을 대해서 75분. 그러면 2시 같은 경우는 120에다가 15도에서 135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침의 각도를 따질 때는 이 시간이 움직인 각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침은 같은 경우는 어차피 360도 돌아버리면은 360도를 그냥 0으로 해버린 거죠. 0으로 0도해서 다시 또 90도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1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워낙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2시간을 돌았다고 칩시다. 12시간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얘도 12시간 돌면은 360도를 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12시에서 360도 든 것을 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움직인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침을 계산할 때는 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분침을 계산할 때는 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침에 계산할 때는 이 각도에다가 바로 움직인 거리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움직인 각도를 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시 15분이라고 해봅시다. 3시 15분이면은 시침이 움직인 시간은 3시간 15분을 움직인 거죠. 그럼 각도도 3시간을 움직인 거예요.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0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곱하면은 약분이 되죠. 그러면 3시간에다가 30도를 곱하고 2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3시 15분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움직인 각도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어차피 2분의 1도에다가 60분을 한 거죠. 그죠? 2분의 3시간에다가 1시간은 60분이니까 4시간에다가 60분을 곱하는 거죠. 거기다가 2로 나눠주니까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3시간 15분이라 그러면은 3시간에다가 요 1시간이 움직인 각도 30도죠. 그냥 바로 곱해주면은 이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전체를 다 곱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침이 움직인 시간 각도라는 것은 이 시간에다가 그죠? 쉽게 곱해서 뭐 6이다 그러면은 6 곱하기 30에다가 움직인 시간 그죠? 15분 움직인 거죠. 거기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거리 속력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호수 둘레라면은 이 A하고 B가 달렸다. A는 속력이 좀 빠르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속력이 좀 느리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A하고 B가 세 번째 만나는 거. 세 번째 만난다. 그죠? 세 번째 만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A가 빠르니까 A는 시침이라고 볼 수 있죠. B는 조금 느리니까 분침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세 번 만난다는 것은 여기 식에서 다시 봅시다. 여기서 얘가 분침이 빠르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죠? 한 바퀴를 돌고 그죠? 돌고 얘가 첫 번째 만났죠.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았죠. 또 만났죠. 그리고 세 바퀴를 돌고 또 만난 시간 한 이 정도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할 때 보통 보면은 여기가 한
셋이 하고 분침도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해서 만난 거죠. 셋이 요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x분이라고 합시다. 셋이 x분. 그러면 세 번째 만난다는 것은 셋이 한 x분의 점 만난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거속시 할 때처럼 한번 풀어봅시다. 세 번째 만난다는 것은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어떻게 돼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3시간 x분을 움직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분침은 속력이 어떻게 돼요? 분침 속력은 6도가 되는 거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요. 시간은 분침이 움직인 거리는 분침이 움직인 거리는 x분을 움직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침은 x분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6x도가 돼요. 그리고 시침이 움직인 각도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속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도의 x가 되는 거죠. 결국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2분의 1 x가 되는 거죠. 그럼 분침이 더 많이 돈 거죠. 결국 세 번째 만난다는 것은 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면은 이 360도가 세 번 차이 난다는 거죠. 그죠? 세 바퀴를 돌기 때문에 한 바퀴는 360도니까 세 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그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12x가 되고 여긴 x가 되고 360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x는 360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결국 x는 11분의 360 곱하기 6이 돼요. 이걸 각도로 하려니까 굉장히 분이죠. 어차피 여기는 분이니까 분으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럼 이걸 한번 변형시켜 봅시다. 360은 330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6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것은 똑같이 x는 11로 했다면은 6을 곱하면은 330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요거는 더하기 11분의 30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3이 되는 거죠.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 180분 더하기 11분의 180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80을 한번 나눠봅시다. 180을 11로 나누면은 1, 11, 70, 6, 66, 4. 결국은 180은 몇 시간이 돼요? 1시간이 60분이니까 이거는 3시간. 결국 x분은 3시간 더하기 16 플러스 11분의 4분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죠?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고 한 15분을 지난 거죠. 그래야 둘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우리가 시침과 분침 움직인 각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도만 생각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 움직인 거죠. 그럼 두 번째 각도를 하는 거예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어떻게 돼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속력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x가 되는 거죠. 2분의 1, 속력은 2분의 1도를 도는 거죠. 몇 시간 돌았어요? 3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x분을 돈 거죠. 그럼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요 약분되면은 3 곱하기 30 플러스 2분의 1 x도를 돈 거예요. 그 다음에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시간은 필요 없는 거죠.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도가 6도죠. 6 곱하기 움직인 시간이 x분 움직인 거죠. 결국 6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요만큼 되고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요만큼 되는 거죠.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만났다는 것은 겹친다는 거죠. 결국 시침이 움직인 각도랑 분침이 움직인 각도랑 같다는 거죠. 결국 이 시침이 움직인 각도하고 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같다는 거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보면은 6 곱하기 30이 되겠죠. 플러스 x가 되고 12x가 되죠.
이걸 넘겨버리면 11x가 되죠. 그럼 이거는 18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11분의 180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처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왔죠. x는 분침이 움직인 거리를 x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3시 하고 11분의 180분. 이게 훨씬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차피 이 거속시하고 같은 개념이죠. 시간이 시침이 움직인 거리, 분침이 움직인 거리, 그것을 우리가 미터로 두지 않고 각도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분침은 1시간에 60분을 도니까 분침은 1분에 6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이 지났다면 6x가 도는 거죠. 그리고 시침은 12시간 지나야 360도를 도는 거죠. 결국 1시간은 30도를 도는 거고 결국 1분에는 2분의 1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시침은 x분에는 2분의 1 x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에서는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한 바퀴 돌아버리면 360이기 때문에 분침이 움직인 그 각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이 뭐 겹친다면 같이 두면 되는 거고 90도 차이 난다면 그 90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고 뭐 일직선이라 그러면 180도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시계의 개념에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